청중 면접입니다. 이른바 오디션이죠. 자, 오디션인데 이거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면접관이 지원자보다 훨씬 많아요. 지원자는 1명, 면접관은 강당에 꽉 차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면접은 이제 어디에서 제일 유사 경험이 있냐면 공모전이요. 경진대회 발표 같은 거 할 때 발표하는 사람은 몇 명 팀인데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좀 많고 뒤에 지켜보는 청중들이 많을 때 이게 바로 오디션입니다. 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가수, 뭐 댄스 이런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셨고, 선거 후보자의 경선. 자, 선거 뭐 각 당마다 경선을 치를 때 보면은 체육관 같은 거 하나 빌려가지고 뭐 이렇게 뭐 현수막도 막 들고 응원하고 이런 모습 있죠? 이게 바로 청중 면접의 대표적인 거고요. 예체능 계열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합니다. 청중이 따로 있거나 면접관이 전부 다 청중인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앞에 흔히 말하는 전문가가 없고, 뭐 우리가 뭐 10대, 20대, 30대, 40대 우리 가요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청중들 모셔다 놓고 뭐 이렇게 누르면 불 들어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면접관 자체가 청중인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주 그 분야에 해박한 사람들 몇 명이 좀 먼저 질문도 좀 하고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는 그 이후에 자, 청중들이 같이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관 자체가 청중인 경우와 자, 청중과 면접관이 구별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사람을 보면서 말하는 것, 이렇게 청중들이 있는 면접에서는 골고루 사람들을 보면서 말하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이고요. 말을 천천히 하는 것. 이게 뭐 우리가 말하는 그 뭐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럴 때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인데, 오로지 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는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하는 게 의외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을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전문가 나와가지고 혼자 막 연설하고 뭐 강연이라 그러죠. 강연을 하는 경우는 그걸 뭐 면접을 보거나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나를 대신 평가하고 있는가? 카메라예요. 카메라가 나를 찍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방송 같은 경우는 이 들어주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그 어떤 대본 그리고 흐름에 맞게 그게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뭐 약간의 실수나 뭐 하나 다 편집시키면 되고 다 자르면 되고, 중간에 이렇게 애드립이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엮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뭐 이건 좀 면접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원래 말을 하는 연사, 그 말하시는 분보다 이제 흔히 초대 손님, 게스트라고 그러지. 게스트의 그 어떤 뭐 말이라든가 리액션, 반응이 더 화면에 많이 잡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당연히 잡아야 되는 게 방송하시는 분들의 역할인데, 이 청중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게 공모전하고 이제 경진대회 같은 거, 그리고 시연, 뭐 우리가 코엑스라든가 킨텍스 같은데, 뭐 센텀시티 같은데 보면은 큰 전시장 해놓고 이 부스 이렇게 차려놓고요, 칸막이 다 차려놓고 여기 저희가 이번에 만든 로봇, 뭐 드론 이런 게 움직인다. 이거는 완벽한 청중 면접 개념이에요. 지나가다가 괜찮네, 야 이거 얘가 이 로봇이 뭐 이렇게 지가 앉았다 일어서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걸어다니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시연이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고난이도의 과학기술 면접 같은 겁니다. 갑자기 사람들 모여있는데 얘가 갑자기 안 된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드문 면접 방법이에요. 이 청중 면접은 드문 면접 방법인데, 만약에 해야 된다면 준비할 게 많아요. 이거는요. 실제로 뭘 준비하냐면 저도 예전인가요? 그런 기억이 한 번 있는데, 청중 강의를 한다는데 이제 대강당을 빌려놓은 거예요. 대강당을 빌려놔가지고 대강당에서 내가 뭘 해본 적이 없는데, 딱 그거 9년 전 얘기네요. 대강당에서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자, 대강당에서 그런데 프리젠테이션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 만드는 글자는 28포인트에서 32포인트 사이에 보통 28포인트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대강당에서 프레젠테이션 한다 그러면 이게 32에서 34의 포인트에서 글자를 맞춰야 이게 뒤에 있는 분들이 잘 볼 수가 있고, 특히나 그림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배치를 할 때 뭐 화려하게 한다고 막 이것저것 다 넣어놓으면 이게 가독성 완전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 저도 뭐 한두 번을 겪어봤습니다만,
마이크가 안 돼요. 마이크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목소리로 해야죠. 목소리로 해야죠. 큰 넓은 강의 목소리로 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은 청중이 굉장히 집중을 해야 돼요.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발표 시간이 30분이라 그러면 이거를 20분, 15분으로 당겨서 발표를 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목소리가 아무리 뭐 특별하게 내가 가수와 같은 뮤지컬 배우, 뭐 오페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처럼 성량이 우수해서 그 성량 그대로 간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더라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연기를 하는 말하기와 원래 내 목소리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내 목소리대로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려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시간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중 면접은 준비할 게 많아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나는 좀 예술가가 되고 싶다라든가 나는 방송 출연을 하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면 이 면접에 익숙해져야 돼요. 뭐 카메라도 뭐 카메라지만 좀 넓은 공간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